자, 그래서 좀 많이 늦었지만 이제 좀 한번 풀이를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왜 늦었냐면 제가 틀려서 늦었습니다. 제가 3번 문제 푸느라 너무 오래 걸려서 늦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1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한번 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는데요. 아무래도 본 방송으로 보는 분보다 유튜브에 올라온 걸 보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고, 일단 이번 코드잼 1B 라운드는 세 문제로 되어 있었고, 확실하게 난이도 순이었고요. 그리고 약간 1번 문제를 신앙심으로 제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왠지 맞았거든요. 나중에 읽어보니까 맞을 만도 했는데, 근데 뭐 사실 신앙심으로 제출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했으니까, 어쩌면 맞겠다 싶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문제들을 보겠는데요. 일단 1번 문제인 익스포그 같은 경우에는 처음 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x, y라는 좌표까지, 2차원 좌표까지 도달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 처음에 i번째 뛸 때, 그러니까 처음 뛸 때, 첫 번째 뛰는 게 첫 번, 1번째라고 했을 때 i-1, 2의 i-1 제곱만큼, 그러니까 처음 뛸 땐 1, 그 다음 뛸 땐 2, 그런 식으로 1, 2, 4, 8 이렇게 정해진 만큼만 아무 방향으로나 뛸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구하려고 하냐면, 그 어떤 xy가 주어졌을 때 그 xy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려고 합니다. 최단 경로라는 건 이런 식으로 그 동서남북으로 좌표를 놨을 때 그 방향을 차례대로 출력하는 거죠. 첫 번째부터 그 i번째까지 그 어느 방향으로 뛰면 되는가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나 정도 그려보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2,3에 도달하려고 하고, 어, 뭐 이렇게 좀 더 크게. 왜 이렇게 작게 해놓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 GQ 좌표계가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2,3, 2, 3 여기에 도달을 하려고 해요. 그럼 처음에 여기서 어디로 뛴다 그랬죠? 남쪽으로 뛴다 그랬죠? 남쪽으로 뛰면 처음에 마이너스 1, 그리고 그 다음 2만큼 동쪽으로 플러스 2, 4만큼 북쪽으로, 이런 식으로 정해진 만큼만 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뛰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일단은 최단 경로를 구해야 됩니다. 최단 경로를 구해야 된다는 건 일단 나중에 조금 있다가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 경로를 찾을 때 어, 이게 굉장히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그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뛸 수 있고 2로 뛸 수도 있고 EW2로도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0이면 이쪽으로 한 칸, 두 칸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뛴 다음에 왼쪽으로 두 칸 뛰고 그 다음에 네 칸 뛰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로가 있다는 걸 좀 유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갈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1은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이너스 1,1은 여긴데, 예를 들어서 여기로 한 칸 뛰었다 해봅시다. 그럼 여기로 한 칸 뛰었으면 이제 더 이상 2만 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생기지 정확히 이 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점들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좀 중요하게 봐야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면 되느냐.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관찰이 있어요. 어떤 관찰을 해야 되냐면 비트에 대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2, 3이라 그러면 1, 0 그리고 1, 1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1만큼 뛰었어요. 그러면 1만큼 어느 방향으로 뛰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제껴두고 어느 방향이든 1만큼 뛰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그때 1만큼 뛴 이후로는 이 마지막 비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2,3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지금 현재 좌표를 좀 상대 좌표로 보고, 그러니까 어떤 좌표까지 도달해야 되는지를 상대 좌표로 보고 이 값을 좀 조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 2이 있는 쪽으로 뛰었으면은 그러면 남은 좌표가 1, 0, 1,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앞으로 1을 못 뛰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1을 못 뛴다는 게 앞으로는 방금 뛰었던 그 1비트에 대한 연산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쪽을 건드렸다. 만약에 이쪽을 건드려서 0, 1, 1, 1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절대로 풀 수 없는 케이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뛰어서 0, 1, 1이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2, 4, 8만 뛸 수 있다. 그러면 이 뒤쪽 비트에 대해서는 우린 더 이상 뛸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몇 번째 비트에 대해서 뛰어보고 그 뛴 다음에 남은 것들이 그 앞으로 뛸 수 있는 형태인가 없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 케이스로 가는 경로를 꽤나 많이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0, 1, 0, 1, 1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쪽에서만 뛰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뛰는 해답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쪽에서 뛰었다고 해봅시다. 이쪽에서 뛰면 우리는 이걸 두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1, 0, 1, 0, 0이 되고요. 하나는 아니면 1, 0, 1, 0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관찰을 해야 되는 건 우리는 여기서 그 다음 비트를 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그 다음으로 이 두 번째 비트를 뛰어야 돼요. 이 두 번째 비트를 뛰려고 하면은 그 두 번째 비트를 뛴 다음에는 그 두 번째 비트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두 번째 그걸 뛰고 나서 보니까 그 두 번째 비트로 가는 게 두 번째 비트를 건드려야 되는 게 2개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둘 다 처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일단 그건 제껴두고 생각해 두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1, 0, 1, 0, 0 이렇게 되면 뭘 뛰어야 되는지는 명백하게 보이죠. 이쪽을 뛰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을 뛰지 않으면 1이 아직 남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1, 0, 1, 0, 1, 0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비트에 대해서 뛰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비트를 뛰어야 되는 케이스가 2개 이상이다. 그러면 이건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는 4가지 방향으로 뛸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에서 바로 2개를 자르고 그리고 여기서 2개가 잘렸죠. 왜냐면 이쪽에서는 못 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만 뛰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하나가 잘려요. 이렇게 1, 0, 1, 0은 못 뛰는 경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실제로는 이 뛰는 경로가 복잡해 보여도 실제로는 다음 단계로 갈 게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다음 단계까지 가면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가 맞는 답인지를 체크해 가면서 뛰는 경우의 수를 늘리지 않고 앞쪽 글자들을 결정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쪽 글자들부터 다 결정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다 0이 되면 그러면 뛸 수 있는 경우고요. 만약에 그걸 결정해 나가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1을 뛰어야 되는데 2개 다 못 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뛸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됐다. 그러면 그건 못 뛰게 된 거예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풀었냐면
이쪽에 보면은 내 코드 어디 갔어? 전 일단 그 처리를 좀 쉽게 하고 그냥 다음번 케이스로 간 거를 이거 말고 좀 쉽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간단하게 셋에다가 지금까지 뛴 것들을 셋에다가 집어넣고, 셋에 있는 스텝스가 무슨 뜻이냐면 그 40개의 셋을 만들어요. 그리고 각 셋은 그 길이가 i인 것들을 집어넣어 놓은 거죠. 길이가 i인 지금까지는 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의 목록이 이 셋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셋에 있는 그 셋의 처음에는 empty string을 넣어놓고 거기서 한 칸씩만 한번 가봅니다. 모든 방향으로. 그러니까 4가지 방향, 그리고 4가지 방향에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모든 방향으로 한 번씩 가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갈 수 있는 방향이면 다음번 글자, 그러니까 한 글자 더 긴 셋에 넣고 아니면 넣지 않고 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끝까지 한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경우가 발견이 되면 그 발견된 경우를 출력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발견되지 않으면 impossible이라고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문제를 풀었고요. 이게 그 지금까지 간 경로가 그 이미 해답을 구했는지 아니면 그 지금 있는 뭔가랑 충돌을 하는지 아니면 뭐 아직 갈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함수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지금까지 구해본 답에 대한 체크를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번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해가면서 푸는 방법도 있죠. 그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어떻게 가면 될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일단 이게 그렇게 그 증명을 하는 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그 많이 커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백트래킹이라고 생각하고 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 다음 문제는 블라인드 포레스트 불스아이라는 문제인데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틀렸었거든요. 이거는 그 좀 전에 무슨 테스트하다가 경기 끝나고 테스트한 거고, 이거 보세요. 제가 페널티를 몇 개를 쌓아놓은 거예요. 페널티를 9개 쌓아놨거든요. 이 문제에다가.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 인터랙티브 문제예요. 제가 이거 하느라고 오늘 정신력을 다 빨려가지고 그다지 지금 상태가 좋진 않은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그 10의 9제곱 곱하기 10의 9제곱짜리 2차원 격자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2차원 격자 위에 그 어떤 원을 그려놨어요. 어떤 원을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2차원 격자가 있고, 그리고 이 10의 9제곱 곱하기 2예요. 이 2차원 격자의 한 변이 이렇게 격자가 있고, 이 위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 원을 하나 그려놨는데 우리는 여기서 300번까지 이 어떤 점에 대해서 쿼리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쿼리가 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x, y 여기 찍어서 넣었다. 그러면 이 x, y 찍은 게 원 안에 있다. 아니면 원 밖에 있다. 아니면 정확히 중앙이다. 그렇게 세 가지 중 하나로 답을 줍니다. 그때 우리는 그 정중앙을 찾는 게 우리의 해야 할 일이에요. 일단 정중앙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인터랙티브 문제이기 때문에 좀 디버깅 같은 게 굉장히 난해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실제로 풀려고 하면.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이 얼마나 큰지가 여기에 주어져요. 일단 테스트 세트 A 같은 경우에는 원이 10의 9제곱, 원의 반지름이 10의 9제곱 마이너스 5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 전체 크기에 꽉 맞는 원을 만들면 10의 9제곱짜리 원이죠. 그러니까 10의 9제곱 마이너스 5라는 건 그 여기서 움직일 공간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아주 작은 공간, 한 5 곱하기 5짜리 아주 작은 공간만 원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10의 9제곱 마이너스 5인 그런 원의 중심을 다 찾으면 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10의 9제곱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그리고 x가 그렇고 y가 그렇고, 그러니까 총 121개 점을 찍어서 121개 중에 하나는 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문제가 좀 더 까다로워지죠. 10의 9제곱 마이너스 50이라는 건 이거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인데 여전히 원은 크기 때문에 아무 때나 찍으면 중앙은 아무 데나 한가운데 정도 찍으면 그 부분이 원에 포함은 돼 있다는 걸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고요. 그리고 10의 9제곱 나누기 2 정도 되면은 그게 좀 원이 좀 작아지죠. 그러니까 막 이 정도 크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크기면 우리가 아무데나 찍었을 때 그게 원에 포함이 된다는 걸 보장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는 300번까지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0번 넘게 물어보면 이건 틀린 걸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00번까지 물어봐서 그 300번 물어본 것 중에 센터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원의 중심을 알 수 있냐면, 일단 한 점 정도 원 안에 있는 점을 하나 찾고 싶어요. 이 사각형 안에서 원 안에 있는 점을 하나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원의 크기가 10의 9제곱 나누기 2 정도기 때문에 우리는 한 4분의 1 곱하기 4분의 파이? 그러니까 한 10% 이상의 점들은 여기에 원에 포함되어 있으려는 걸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좀 촘촘하게 한번 점을 찍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촘촘하게 점을 찍어봐서 이렇게 대충 하나쯤 걸려라 하고, 그러니까 대충 하나쯤 걸려라라는 게 그러니까 운으로 걸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 정도 좀 촘촘하게 점을 찍어서 한 10 곱하기 10 아니면 8 곱하기 8 정도 이렇게 한번 쫙 찍어보면은 그 중에 하나 이상은 반드시 이 원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을 하나 걸리게 찾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점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이 원이, 그리고 이 점이 원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 점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원이 정확히 어디가 중심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는 파라메트릭 서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검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맨 왼쪽 끝이랑 지금 찾은 원의 어떤 원 안에 있는 점, 이 사이에서 왼쪽으로 쭉 갔을 때 이 끝을 찾아요. 이게 P1이라고 합시다. 이게 P1이고 이게 P2라고 합시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이 점을 찾습니다. 이분 검색으로 찾는 거예요. 이분 검색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만약에 쿼리를 여기를 줘서 여기가 답이 아니다 싶으면 여기보다 더 왼쪽에 답이 있는 거죠. 만약에 쿼리를 여기를 줬는데 여기가 원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거보다 오른쪽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분 검색을 해서 이 P2랑 P3를 찾습니다. 이렇게 찾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러면 이걸 뭐라 그러죠? 원의 호라고 하나요? 원의 끝에 있는 점을 두 개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럼 2개 고르면 그 사이점, 이 점을 하나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수선을 그을 수 있어요. 수선을 긋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x좌표에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서 찾았기 때문에 y좌표에 평행하게 하나 그으면 돼요. 이렇게 수선을 긋습니다. 그럼 수선을 그으면 그 수선은 원의 지름이 돼요. 원의 지름을 관통하는 수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수선에서 이 원의 맨 위랑 맨 아래를 찾아요. 그걸 P4라고 하고 P5라고 합시다. 이렇게 맨 위랑 맨 위를 찾아요. 그럼 우리는 맨 위, 맨 아래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의 지름을 관통하는 선분의 맨 위랑 맨 아래를 찾은 거죠. 그리고 그 맨 위랑 맨 아래에 그 중심, 그 가운데 있는 점을, 그러니까 정확히 평균이 되는 점을 찾으면 여기가 그 원의 중심인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 원의 중심을 출력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기서 출력을 뭐라고 주냐, 센터라고 주면 그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를 해결한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가 좀 까다로운 건 역시 인터랙티브라서 좀 디버깅하는 과정이 좀 어디까지 맞았고 어디까지 틀렸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이 좀 힘들죠. 그래서 이 아까 찾은 그 가운데 점을 출력하면 되는데 우리 어쩌다가 막 점 하나 정도 좀 어긋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좀 만약을 대비해서 뭐 한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그러면 한 49개 정도 점을 찍게 되죠. 우리 300개 정도니까 좀 여유가 있게 이 정도 찍고 이 정도 좌표 안에 있는 점을 다 찍어보고 그 중에서 답이 있으면 출력하면 되는, 거기서 끝내면 되는 거고 그렇게 풀면 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300개 안에 문제를 풀 수 있고요. 300개 안에 되는 게 일단 처음으로 점을 찾는데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써도 돼요. 그리고 뭐 이 2분 검색하는데 각각 2에 32제곱씩이니까 한 32 곱하기 4 정도, 그냥 뭐 그러면 128개 정도 쓴 거죠. 그럼 우린 여기다가 쓸 게 한 100개 좀 안 되게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거 찾는데 한 49개쯤 써도 되겠죠. 그러면 300개 안에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좀 더 빡빡하면 이 부분을 좀 더 줄이거나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볼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어렵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좀 점을 찾아야 되는데 점을 찾는 개수를 막 4개 찾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그 점을 3개만 어떻게든 찾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 4번째 점을 안 찾는 거죠. 두 번째 점까지만 찾고 3개만 찾은 다음에 그거를 외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서, 그러니까 외심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어서 뭐 그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을 찾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을 사용해서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 세 점으로부터 정확히 같은 거리에 있는 점 하나를 찾는 식으로 할 수도 있죠. 어서 오세요. 제가 좀 문제 푸느라 좀 오래 걸려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좀 까다로운 문제라서 이것저것 문제를 풀면서 지금 언급한 것들 외에도 걸리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좀 그냥 좀 고생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문제라서. 일단 저는 일단 쿼리 넣는 걸 함수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 중심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근데 거리는 결국 안 썼는데, 거리는 그냥 맨하탄 거리 썼는데 결국은 안 썼는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 점을 대충 듬성듬성 찍어서, 왜 듬성듬성 찍냐면 저는 이게 끝에 걸리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원의 끝에 걸려가지고 좀 예외 처리가 복잡하고 이런 거를 좀 원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절대 안 걸릴 것 같은 적당한 숫자를 아무렇게나 넣어서 이렇게 듬성듬성 점을 찍어보고 첫 번째 점을 찾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찾은 게 P1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그 4개의 점들을 각각 찾아요. P2부터 P5까지 그 4개를 각각 이분 검색으로 찾습니다. 근데 이분 검색으로 좀 더 이걸 좀 더 다시 잘라 그러면 함수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더 세련되게 짤 수 있겠는데 이건 좀 개판으로 짰죠. 그리고 중간에 센터를 찾아버렸으면 그 테스트 케이스를 끝내줘야 되고요. 그게 좀 복잡하죠. 그리고 또 찾았으면 그럼 P6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의 중심을 찾았으면 거기서부터 그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혹시 우리가 좀 좌표가 틀렸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좀 선 긋다가 뭐 한 칸쯤 어긋났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3부터 3 정도까지 이렇게 좀 여유를 두고 그 점들을 가지고 야 이게 네가 말하는 중심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찾았으면 그걸 출력하면 돼요.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기하 문제긴 한데 기하 문제인데 그 기하하면 그 떠오르는 그 막 좀 어려운 이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쓰는데 인터랙티브라서 복잡하고 인터랙티브이면서 또 실수는 하나도 안 다루는데 분명히 정수만 다루고 있는데 실수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찝찝한 느낌을 주는 그런 문제였어요. 분명히 실수는 한 번도 안 다뤘거든요. 근데 실수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굉장히 풀면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이 문제는 꽤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제가 못 풀어가지고 그 대회 끝나고 계속 이거 풀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어떤 카드 덱을 가지고 있어요. 카드 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덱에 있는 카드가 그 어떤 수트랑 그 랭크 그러니까 막 어떤 세트에 뭐 1, 2, 3 랭크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처음에 11, 21, 31, 41 이런 식으로 정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앞에 거부터 앞에서부터 오게 다시 정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1, 2, 1, 2 이렇게 있던 걸 1, 1, 2, 2 앞에 것만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건 안 봐요. 뒤에 건 안 본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걸 안 보고 그러니까 앞에 것만 보고 뒤에 걸 안 보는 이거를 어떻게 정렬을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정렬을 하려면 뭐 확실하게 하려면 뭐 이걸 최단경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뭐 1, 2, 3, 1, 2, 3 이렇게 이때 정렬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 어떤 이 안에서 그룹 A랑 B를 잡습니다. A랑 B가 뭐냐면 여기까지 A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B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한 번 오퍼레이션 한 결과로 B를 덱 메뉴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한 번 오퍼레이션을 하고 나면 그 B가 덱 메뉴에 올라갑니다. 2, 3, 1 그리고 그 다음에 A를 놔요. 그리고 그 A, B에 해당하지 않던 부분을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하는 게 이 문제의 정렬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방식을 사용해서 가능하면 적은 횟수만큼 이 집합을 건드려서 이걸 전부 랭크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1, 2, 3, 3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정렬을 하고 싶다는 게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걸 어떻게 하면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가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결과적으로 일단은 문제는 이 정렬 방식
부터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떤 그 B를 잡아서 맨 위에 올려놓는다라는 건데, 이 방식을 통해서 얼마나 이거를 정렬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우린 여기서 일단 여기서부터는 제가 경기 중에 못 봤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관찰을 해야 되는 게, 우리는 일단 이게 전부 다 해가지고 S 개죠. 랭크 개수랑 수트 개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 그 정렬이라는 건 서로 인접한 것들이 정렬돼 있지 않은 상태가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정렬돼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냐면 S-1개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R-1개 있죠. 왜냐면 우리는 여기 1, 2, 2, 3 이런 식으로, 아니 1, 2, 정확히는 여기서 1, 2, 여기서 2, 3 이런 식으로 이미 붙어 있는 것들을 굳이 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그 이미 붙어 있는 것들을 이만큼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만큼을 정렬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번 저 연산을 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연산을 해서 여기까지가 A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B예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C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랑 여기가 같고,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만큼 줄일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수치를, 그러니까 지금 정렬 안 돼 있는 얼만큼 정렬 안 돼 있다라는 수치를, 이걸 이만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만약에 매번 이만큼 줄일 수 있으면 이만큼 연산을 해서 다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죠. 플러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거의 실링이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하나 남은 건 연산을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이런 건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런 구조를 찾는데, 우리는 정확히 R-1개만큼 이런 식으로 1, 2, 2, 3 이렇게 있는 걸 깨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그거를 하는 게 좀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코드잼 그 솔루션에서 제공한 방식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일단 이 방법들은 좀 그렇게 간단한 방법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드잼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앞에서부터 딱 두 종류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서부터 맨 앞에 있는 숫자가 1이고요. 그리고 1보다 딱 하나 더 큰 거. 여기까지는 연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막 1112나 122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연속성이 있는 거를 하나 찾습니다. 그걸 A로 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처음으로 맨 윗자리에 있는 숫자가 등장하는 부분, 그리고 그 등장하고 계속 등장해서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의 끝, 여기를 B로 봅니다. 이렇게 B로 보고 연산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A의 맨 밑에는 그 B는 원래는 1, 2, 3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거기 때문에 그 1 뒤에 있는 2가 다음번에 붙는 게 확정이 돼 있어요. 이 연산을 하면. 그래서 이 연산을 정확히 RS-R-1번 하면은 그 연산이 짝수번인 경우에는 정확히 정렬이 되고, 만약에 짝수번이 아니라 홀수번인 경우에는 그 딱 한 번만 더 정렬을 하면 되는 꼴로 나옵니다. 이렇게 연산을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게 그 문제에서 제시하는 방법이고요. 이거 말고도 이런 성질을 그
찾아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어떤 방법이든. 그래가지고 한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그러니까 그 주최 측에서 제시한 솔루션대로 푼 소스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홀수인 경우면 딱 따로 체크를 하고 만약에 그 정해진 만큼만 딱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원하는 만큼 딱 그만큼 앞에서의 오퍼레이션을 딱 돌리면 그 짝수인 경우는 거기서 끝나고 홀수인 경우에는 그 딱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딱 그만큼만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였던 조건대로 그 맨 앞에서부터 같은 거 그리고 그 다음 거 그리고 맨 앞에서 나온 게 또 등장하는 걸 찾아서 각각 A, B 구간을 정해요. A, B 구간을 정해서 그 A, B 구간을 정한 대로 그 덱을 다시 섞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을 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섞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홀수인 경우를 따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아까 이런 거를 아까 어떤 분이 한번 보여주시고 간 솔루션인데 그러니까 맨 위는 비어 있으니까 A는 항상 정해져 있고 그리고 B를 보고 그 다음 구간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면 힘들다. 네, 일단 이 정도면 문제를 한 번씩 다 봤다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지금 시점에 질문이 있는 분이 계실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영상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뭐 어쨌거나 아니면 제 디스코드에 오시면 제가 보통 있습니다. 오셔도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찍어 놓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그래도 세 번째 문제는 못 풀었는데 그러니까 저게 끝나고 나니까 몇 분 안 남지도 않았다. 세 번째 문제부터 접근했어. 사실은 세 번째 문제부터 접근했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가지고 결국 첫 번째랑 두 번째 문제만 풀었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 문제를 이거 보세요. 두 번째 문제 제출한 시간 좀 봐요. 2시간 26분에 제출했어요. 이거 3시간에 대회 끝났는데 3시간이 아니라 2시간 반에 대회 끝났는데 그리고 페널티는 대회 3시간이 넘거든요. 지금 페널티가. 첫 번째 문제가 제가 이걸 보고 이거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하고 제낀 다음에 근데 이 친구들 저번부터 굉장히 난이도 순 정렬을 해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하고 제끼고 나면 알고 보니 쉬운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 2번 문제 맞고 나서 그 15분 남았는데 그러니까 20분 남았는데 그거를 풀어서 제출하니까 맞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은 테스트 케이스 세트는 그냥 전부 다 돌려봐도 돼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다 해본다는 거죠. 뭐 x는 한 5 정도까지, 그러니까 5칸 정도까지 한번 해보면 답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해봐도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봐주신 분들이나 방송 와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번 내가 과연 1C를 풀게 될까?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다음번 코드포스 방송 때 보도록 하죠. 다 해봅시다.